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요, 야3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협이 추천한 드루킹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두 변호사 모두 공안통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야3당 교섭단체가 임정혁, 허익범 두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특검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고 선거사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그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수사를 해서 462명을 사법 처리한 그런 인물이고요. 허익범 변호사는 이제 인천지검 공안부장 또 대검 형사부장 증을 지낸 여기도 이제 공안통으로 통하는데 뉴라이트 관련 단체 전문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추천하고 나서 3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목요일인 7일까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야당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드루킹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것도 어차피 뭐 선거사범이니까요. 선거사범은 원래 공안부에서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슨 특수부다, 뭐 공안부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기에다가 무슨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모두 이 공안통의 선거사범 수사 이 전문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야당은 지금 선거법 위반 공안 사건으로 보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을 야당에서는 5구 대선 전반에 걸쳐서 벌어졌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론 조작에 대한 사건 수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부정 사건이다 이렇게 야권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김경수 후보와 관련해서도 이게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샌더의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했던 시점에서부터 6개월이잖아요. 이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자체가 선거법 사범에 관한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 논란이 있었던 것 자체가 김경수 후보의 행위도 이것이 만약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 선거법상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거다. 이런 인식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선거사범이다라고 하는 야권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에서 선거사범을 다루는 부, 이게 공안부거든요. 그래서 뭐 공안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정혁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 뭐 공안통 맞습니다. 그런데 허익범 변호사는 공안부장도 거쳤지만 형사부장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안보다는 형사 쪽이 훨씬 더 사건을 다루는 폭이 넓기 때문에 허익범 변호사를 굳이 공안통으로까지 이렇게 성격 규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님. 특검 후보 누가 특검이 되냐에 따라서 사건 수사도 좀 달라지기는 달라지지만은 그렇죠. 역시 그 사건 내용이 무엇이냐가 본질적인 문제지. 뭐 예를 들어서 공안통, 선거 뭐 통이라 해서 선거 불복으로만 몰아가는 뭐 그런 식의 인위적인 수사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을 가장 뭐 스타 특검이라 할까요? 바로 직전에 이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맞습니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그 위력을 대단히 발휘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 특검도 그렇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인 면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이제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이 뭐 선거 뭐 불복 프레임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쟁으로 특검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이제 선거의 어떤 그 유리한 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해 왔었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어쩌면 야당이 원하는 바가 아닌 오히려 김영수 경남지사 후보를 인지도를 높여버리는 때 외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감도 저는 느낍니다. 그렇군요. 경찰이나 검찰이 아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뭐 의구심을 받는 말이나 행동을 안 했다면 사실 특검이 뭐 출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경공모 회원을 최근에 4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된 피의자가 이제 36명이 됐고요.
관심을 모았던 이제 김경수 후보라든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부분은 뭐 6.13 지방선거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다수입니다.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 선거 전에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 날 7일까지 이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고 해도 특검 준비 기간이 한 20일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검보 3명 또 관련 파견 검사 12명 등등을 이렇게 파견 준비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13 지방선거 전에 어떤 주요한 이 인물들을 소환 조사한다든지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13이라고 해봐야 다음 주 수요일 아닙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만약 후보를 부른다 그러면 이건 뭐 선거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제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는데 경기도에서 벽보가 좀 문제가 있었죠. 이 남경필 2번 후보와 3번 후보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가 없고 1번 후보 이재명 후보가 두 사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보물이 또 누락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남경필 후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서 남경필 후보 벽보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재명 후보 벽보가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구리시에서는 이제 남경필 후보의 벽보와 그 기호 3번인 김영환 후보의 벽보가 서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남경필 후보 측에서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공보물에 이 남경필 후보 관련 우편물이 빠지고 이재명 후보 그 공보물이 이제 2장 들어간 그런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남경필 후보 측에서 이게 실수가 한 번, 2번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좀 항의를 하면서 어젯밤 9시쯤에는 남 후보가 직접 그 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이렇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벽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나가다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공보물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 공약이나 뭐 학력이나 뭐 재산 상황 뭐 또 이제 범죄 있냐 없냐 뭐 모든 정보가 거기 들어갔는데 후보의 공보물이 빠졌다.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팔짝 이렇게 좀 놀랄 일인 것 같은데 자, 남경필 후보의 입장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벽보를 붙여놨는데 작업을 끝내고 가는데 1번 후보가 2개 붙어 있으면 그거를 보고 그냥 가면 그게 정상일까요? 집에다 공보물 보낸 것도 지금 집에 몇 장이 그렇게 돼 있는지 과연 이런 게 얼마나 더 케이스가 있을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선관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선거 관리를 해야지 선거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어떤 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선관위에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고 어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철저하게 좀 대책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좀 선관위에 항의를 했고요.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혹시라도 제기되는 어떤 자신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을 좀 차단을 하고 선관위의 단순한 실수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수가 이어지면은 사실 그게 실수가 아닌 게 되는데 자,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도 많이 속상하겠지만 솔직히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또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양 후보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지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어떤 후보를 특히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야당이라고 여당 편 들어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현재 시대적 감각에는 안 맞아요. 분명히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저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러면 저는 이 헌법기관을 굉장히 신뢰라고 믿고 있거든요. 선거 관리에 관한 하는 세계적인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공정성 부분은 여당, 야당이 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도 믿을만 하는 것이고 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 어처구니가 없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이재명이 또 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후보에 비춰진 것은 오히려 저는 역풍까지는 안 불겠지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엎어진 물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엄청난 어처구니없는 실수니까 선관위원장까지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고 또 그리고 남경필 후보가 불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그 선거 기간 중에 그걸 만회시켜주는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인데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남경필 후보도 억울하지만 뭐 무슨 고의로 무슨 뭐 이거 이렇게 딱 성격 규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의도가 없었다, 그냥 실수였다 그러면 또 되게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수도 넘어갈 수 없는 실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교통사고 경우에도 가벼운 사고라면은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인명사고 경우에는 실수였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의 중추기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연이어 2번의 실수를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후보가 항의하니까 어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관위의 권위, 선관위의 신뢰도 실추라는 점 때문에 선관위 스스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후보가 뭐 밤 늦게 선관위 사무실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 스스로가 가급적 빠른 시일, 이를테면 6.13 선거 이전에 진상조사 빨리 해서 어떤 실수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수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최대한 수습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이 경우. 선관위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선거에 승복하기도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면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이 꼬리뼈 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권영진 후보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앉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하루 저녁에 진통제를 2대 3대 맞아야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분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잊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권영진 후보 측에서 처음에는 명백한 테러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제 다 잊고 용서하겠다 했는데 꼬리뼈 논란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그때 이제 유세에 막 나서는 상황에서 이제 장애인 단체 회원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그때 꼬리뼈가 이제 골절이 됐다. 뭐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이제 성명을 내 가지고 이 골절된 게 아니고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골좌상이더라. 이것은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뼈에 멍이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골절로 알린 것은 이 후보 캠프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이 불공정한 어떤 선거 개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스스로 후보 캠프가 공개한 그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성명서까지 내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또 대구시장 선거의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의 선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자,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단일화 성사 여부가 여전히 관심인데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지난 일요일 밤에 만났는데 결렬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두 사람의 단일화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비밀리에 지난 일요일 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서
여러 가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오늘 확인됐다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일화 방식을 놓고만 상당히 좀 이견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결렬됐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 예.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가 좀 결단을 해달라, 정치적인 결단을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방식을 놓고 이견이 표출하면서 결국은 특별한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냥 헤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7일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가 선거법상으로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전투표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최종 마지노선은 내일, 그러니까 현충일까지 어떤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실상 단일화는 뭐 이제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전 투표가 8일과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데 과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화 얘기는 이번 주 중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